청문회 자리, 너무나 시끄러운 웅성거림에 지숙은 귀가 먹먹해집니다. 청문회장은 이미 긴장감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비리가 나열이 됩니다. 광고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전쟁터 뇌물 거래와 조작 취재, 부동산 불법 거래, 내부 인사, 부당 개입 등등등. 그녀의 부정비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관심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법인카드빵 사건. 세상은 언제나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하고 웃긴 스캔들을 더 좋아합니다. 의원들이 책상을 두드리며 질문들을 쉴 새 없이 퍼붓습니다. 방 위원장, 법인카드로 빵을 수천만 원이나 결제한 게 맞습니까? 잠옷 차림으로 집 근처에서 빵을 폭탄 구매한 것이 맞으십니까? 업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업무와 빵 사이에 어떤 상관이 있나요? 빵 사재기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방청객들은 킥킥거리며 웃음이 터지고 기자들은 더 빠르게 셔터를 누릅니다. 지숙은 손을 떨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빵만 가지고 일이 난리야. 전에는 나한테 굽신거리던 새끼들이. 플래시가 번쩍이자 지숙은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생각에 잠깁니다. 위대한 거짓 영웅이 한순간에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정점에 있던 지숙은 모두가 조롱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청문회가 막 끝난 국회 복도, 복도에서 위원장을 본 방청객들이 이리저리 소근댑니다. 이거 완전 빵게이트네. 빵지숙이다. 빵지숙. 지숙의 눈이 흔들립니다. 분노인지 굴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숙에게 지금 필요한 건 깊은 반성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반성하는 법을 배우거나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휩쓸린 종이장처럼 천천히 국회 지하 통로로 내려갑니다. 국회의 지하 복도를 홀로 걷는 지숙은 이제야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다니지 않는 지하 복도는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몇 걸음 가지 않고 누군가를 만난 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준호 오빠를 차갑고 어두운 지하 복도에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국회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준호 오빠.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지숙을 쳐다봅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보다 쓸쓸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지숙아, 오랜만이야. 오빠가 여기 왜 이런 모습으로 있어? 이것저것 사업도 망하고 삶이 쉽지 않더라고. 오빠, 나 너무 보고 싶었어. 평생 오빠를 그리워했어. 준호 또한 뉴스에서 본 지숙을 떠올렸습니다. 지숙은 갑자기 웃음이 섞인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숙아, 항상 멀리서 너를 응원했고 너가 힘들 때는 나도 마음이 아팠어. 위로하고자 건넨 준호의 말에 지숙은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지숙의 표정이 서늘하게 변해갑니다. 지숙은 위로받고 싶지 않았다. 실패한 남자에게서 오는 위로는 그녀에게는 심한 모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앙금처럼 쌓여있던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끌어올랐습니다. 쓰레기 치우는 오빠 인생이나 걱정해. 나는 오빠를 좋아했던 적도 없어. 지숙의 차가운 말에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지숙을 위로합니다. 그래도 너 자신은 버리지 않았으면 해.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무 행복해. 위로의 그 말은 지숙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지숙은 순간 정희가 떠올랐습니다. 오빠, 정희는 요새 어떻게 지내? 준호는 숨을 고르고 대답을 합니다. 정희는 빵집을 물려받아서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가게도 몇 개 늘렸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들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기부활동을 한 공로로 상도 받았다는 준호의 말에 지숙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숨이 막히는 듯 지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질투해온 서정희는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지숙의 얼굴에는 분노도 질투도 아닌 완전한 절망이 스며듭니다. 멈추지 않는 여론의 폭발에 지숙은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됩니다.
뉴스 앵커가 분노하며 폭발합니다. 방지숙 전 위원장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방송 장악 시도와 인사 비리 등의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로 대량 구매한 빵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SNS에서도 연일 위원장 관련 시민들의 풍자와 조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지숙, 크로아상 게이트, 법카 폭탄 등등등등.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은 그녀의 뉴스를 보며 신나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미워하지만 웃음거리를 더 깊게 미워합니다. 성공의 끝은 높은 곳이어서 올라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실패의 시작은 언제나 가파른 낭떠러지여서 순식간에 닥쳐옵니다. 전광판에 속보가 뜹니다. 영부인 구속, 국정농단 및 각종 대형 비리 의혹. 비를 맞으며 광장을 걷고 있던 지숙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뉴스를 보고 있는 그녀의 표정은 충격과 배신으로 일그러져 갑니다. 지숙은 지금까지 영부인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부패에 날개를 달아준 절대자였으니까. 하지만 신은 종종 인간보다 먼저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신이 무너질 때 그를 숭배하던 인간도 함께 무너집니다. 지숙의 입술이 심하게 떨리고 넋이 나갑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신이 감옥에 갈 수가 있어. 지숙의 눈에서 거친 울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비에 젖은 도로를 지숙이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무너진 발걸음을 뒤따릅니다. 누가 그녀를 이끌었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정희의 빵집까지 오게 됩니다. 실내불이 환한 고급 제과점, 정희 베이커리. 유리창 안에서는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정희의 행복한 표정, 평범한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같은 빵이지만 누군가는 빵으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누군가는 그 빵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지숙과 정희는 같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비에 젖은 채로 유리창 너머의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표정은 부러움, 분노, 서러움, 미련, 절망 등 모든 감정이 끌어넘치다 못해 결국 한없이 공허한 눈동자로 굳어버립니다. 운명적 재회. 문이 열리며 정희가 가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정희는 밖에 서 있는 지숙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지숙이었지만 정희의 표정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지숙은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채 그런 정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넌 왜 아무것도 잃지 않고 여전히 어렸을 때처럼 행복하니? 정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을 합니다. 나도 잃은 게 많아. 지수가,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 하지만 난 누구도 탓하지 않았고 누구도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이 말을 들은 지숙의 눈에서 둔탁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숙과 정희는 서로의 어깨를 움켜쥐고 지그시 서로를 쳐다봅니다. 어떤 말을 더 해야 할지 서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숙의 마음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성과 후회를 넘어 잘못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비교는 때로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숙은 그 지옥에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따뜻한 빵 먹을래, 지수가. 오래된 기억이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네가 행복하기를 항상 기도했어. 정희가 건넨 그 말은 지숙의 가슴 깊은 곳을 파열시켰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울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아닌 영혼의 울음이었습니다. 정희와 헤어진 지숙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른 제과점에 들어갑니다. 가게 안은 따뜻하였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점장은 이력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읽는 동안 미묘한 표정에 변화가 생기며 결국 멈춰섰습니다. 여기 이름이 방지숙, 그 방지숙이 맞으세요? 지숙은 고개를 떨구며 네 라고 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점장은 썩은 미소를 억지로 지어냅니다. 거절하고 싶지만 직접 말하기 민망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긴 그냥 알바 자리인데 당신께는 조금 곤란합니다.
지숙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지만 어떤 표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요. 점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빵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을 뽑습니다. 점장이 내뱉은 말은 칼도 창도 총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숙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지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한 순간은 강자가 약자가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재개발 예정구역. 지숙은 간판이 떨어져 나간 채 부서진 낡은 빵집 앞까지 걸어옵니다.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폐업 스티커가 삐뚤게 붙어 있습니다. 지숙은 문 앞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문 닫은 빵집은 그녀의 인생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손으로 그 빵을 차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평생 결핍에 사로잡혀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숙은 문득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은 늘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왔던 법인카드. 그녀의 권력, 그녀의 성공, 그녀의 욕망, 그녀의 증오, 그녀의 무기, 그녀의 운명,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법인카드를 조용히 땅에 떨어뜨립니다. 법인카드는 그녀의 인생처럼 힘없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카드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천천히 죽어가는 그녀의 심장과 영혼의 마지막 박동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지만 고개도 눈물도 인생도 떨궜습니다. 하늘은 더 깊이 어두워지고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지숙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조용히 빗속에 앉아 있습니다. 방지숙,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말을 맺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지숙들이 존재합니다. 단지 이번에 그중 하나가 세상에 드러났을 뿐입니다.